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예상치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낮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도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의 EV 침투율은 어떻게 될까요? 고유가 시대 최근 테슬라 주가는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 자, 독일산 모델 Y,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로 고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현재 몇 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14,500을 넘어서면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역시 14,500선이 또 저항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4,220까지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 대부분 1.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면에 유가는 6% 넘게나 하락을 해서 지금 101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는 모두 빠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향후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유가 하락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금리 인상과 전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 관련돼서 지금 협상이 오고 가고 있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황이니까 최근 주가가 반등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미국 인플레이션이 뭐 7% 넘는 아주 큰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향후 성장성 둔화가 우려가 여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안정적인 미국 주식 투자,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맵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온통 빨간색이에요. 자, 일부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특히 여행 관련 주식에서만 좀 상승을 보여줬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자, 오늘은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특히 안 좋았습니다. AMD는 8%나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AMD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유가도 하락했기에 에너지 주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차트 흐름으로 보면 14,500포인트가 이 쌍봉이 위치하고 있는 저항선이자 자, 이 위로 상승하면 지지권이라고 했는데 자, 저항을 맞고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여기서 아래로 크게 떨어질지 다시 반등해서 14,500, 14,700을 넘었을지는 잘 모르는 영역이죠. 아무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자, 두 가지 사항 모두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역시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과 비슷하게 지금 연 이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07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로 내일 4월 2일이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선 4월 3일 날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수치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가 운명이 갈릴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수치가 점점 하향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간에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테슬라라는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고의 산업의 최고의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자, 우리 태순이 태시기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잘 털어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을 때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단기간에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고 계실 건데 자, 가장 나쁜 상황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유불급 유비무한 자, 이런 말을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장기 투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과 최근의 급상승을 경험해 봤으면 참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차트, 그러니까 decades, 그러니까 뭐 연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상승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쪼개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자, 이렇게 변동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10% 넘게 하락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간에. 자, 60% 넘게 하락한 정도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자, 20% 넘게 하락하는 거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 되도록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처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많이 모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는, 자, 테슬라의 사업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부침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급박한 상승으로 인한 기술적 하락일 수도 있겠지만, 자, 기술적 하락일 때마다 이렇게 큰 이슈들이 항상 발생을 했었어요. 자, 테슬라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요동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를 업데이트하자면, 저는 매달 2주 정도는 정기 매수를 하고 있고, 항상 그 매달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상당히 매수폭을 늘리고 있죠. 자, 1월 달에도 보시면은 뭐 800불대를 보였을 때 제가 테슬라를 한 번에 20주씩 샀을 때도 있고요. 700불대, 2월 달에 700불대에도 주식을 많이 편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4월 예약 매수가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조만간 2주는 정기 매수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1063불에 4주, 1016불에 7주, 977불에 5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4월 달에 이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진다거나, 테슬라 뭐 4월 2일 인도량 발표에 따른 어쨌든 실망감이 나온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책정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관련 뉴스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 1Q delivery estimates continue to fall.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31만 2,500대 정도를 3월 28일까지 보여주었었는데, 현재 31만 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자, 애널리스트들은 또 30만 9천 대까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이언 메이리시라는 트위터 분께서는 이렇게 지금 프리먼트 공장에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기다리며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차량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지금 상반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기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31만 7천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의 예상치가 31만 대 초반이 평균인 것 같아요. 31만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테슬라가 31만 대보다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31만 대를 하향하는 그런 숫자, 예를 들어 뭐 30만 9천 대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면 다음 주 테슬라 주가에 분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1000불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후에 첫 번째로는 EV 침투율이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세계 3대 EV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유럽,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월 달에 EV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차 판매 중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배터리 EV가 판매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중국은 벌써 15%까지 올라와 있고, 유럽은 12%, 미국은 4.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어요. 지금 뭐 해마다 거의 2배씩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EV 채택률, 침투율이 10%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90%나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뭐 9배나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V 채택률이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판매량은 2030년까지 연간 50% 증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연간 50%씩 성장하는 주식 당연히 사야겠죠? 자, 2030년까지 스테이 위드 테슬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잘 올랐어요. 고유가 시대 상황에 에너지 유틸리티 주식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테슬라 주식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잘 오르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현재까지의 전기 자동차 검색 관심도, 검색률을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이 파란색 선은
휘발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관심도가 높았는데 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전기차에 관련된 검색률 그런 관심도가 이렇게 또 폭증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높아지면 휘발유차 타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다음 차로는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 판매가 상승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택률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테슬라 주식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참 진심 어린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뭐 개인 소비자들을 상당히 생각해주는 CEO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ate to say it, but we need to increase oil and gas output immediately. Extraordinary times demand extraordinary measures. 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싫지만 지금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석유를 빨리빨리 더 많이 즉각적으로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화석연료 사용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자들이 너무나 인플레이션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하니까 바로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뉴스로는 독일산 모델 Y가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 이어서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로도 독일산 모델 Y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기가 베를린산 모델 Y가 지금 점점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덴마크에도 5대 분량의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덴마크 내에서 인도식 행사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이태리에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5대 인도식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Y자 표시를 하고 있죠. 여기 Y자가 적혀 있고 모델 Y 인도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태리의 한 트위터가 이렇게 자, 모델 Y 인도식에 이태리 인도식에 참석했다라고 트윗을 올려주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도 있죠. 기가 베를린산 모델 Y가 프랑스에도 도착했다. 곧 인도식을 갖겠죠. 자, 네덜란드에는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에 더 많은 모델 Y가 벌써 도착을 해서 자, 배송을 앞두고 있다.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국기 보이죠? 틸브루라는 도시에 이렇게 많은 모델 Y가 벌써 도착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점점 뻗어나가고 있다. 사업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베를린 아주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6년 전 오늘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다. 즉 모델 3가 발표된 날이 바로 6년 전 오늘입니다. 아마 3월 31일인 것 같아요. 2016년 3월 31일이 바로 모델 3 발표일이었는데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예약 판매 대수가 하루 만에 11만 5천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3들 보이시죠? 그래서 한 트위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1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디파짓 예약금을 걸면은 예약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최고의 디시전,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릭 슈퍼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면서 전기로 움직이는 슈퍼카를 가지게 되었던 하루였으니까 자, 잊을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사시는 또 할아버지 분이실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는 3년 전에 테슬라 모델 3를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 Still fantastic and getting better 이라는 뼈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차가 3년 후가 지나면은 자, 이제 중고차가 돼서 당연히 기능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입니다. 하지만 getting better,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차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탈 때마다 새 차를 탄다는 기분이죠. 계속해서 좋은 기능이 들어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가격적인 면인 것 같아요. 2019년에 모델 3 355마일 가는 모델 3가 33,200불이었습니다. 정말 뭐 살만한 가격이죠. 거의 뭐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비슷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 3가 지금 거의 한 5만 불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뭐 1,500만 원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자, 물론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테슬라의
엄청난 주문량, 판매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50만 대씩 이상 뽑아내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은 향후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테슬라를 보실 때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두 회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엔지니어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엔지니어링 기술들, 여러 가지 공학적 기술들, 소재 관련 기술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월등한 성능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부분은 바로 우주항공 기술을 자동차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타링크, 스페이스X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팔콘 9을 이용해서 올해 60여 차례나 더 발사를 시키겠다, 팔콘 9을 60여 차례나 더 발사를 시키겠다 하고 있고요. 향후 18개월 내에 지구 상공에 42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실제 활동하는 위성 중에서요, 모든 위성 중에 66%가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로켓과 관련돼서 몇몇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위성, 이 로켓이 팔콘 9이 되겠고요. 이 옆에 이게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이 뭐 길이는 더 팔콘 9보다 짧지만 훨씬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이 전체가 다 수송체라는 거죠. 팔콘 9은 이 윗부분, 머리 부분만 수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성을 실을 수 있고, 스타쉽은 이 몸 전체에다가 위성을 실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는데, 자, 팔콘 9은 최대 위성 약 60개까지 실을 수 있고요. 스타쉽은 위성 400개까지 다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18개월 내에 위성을 4200개까지 쏘아 올린다고 했는데요. 목표는 위성을 3만 개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아직 상당히 멀었는데, 자, 이렇게 3만 개까지 쏘아 올리려면 스타쉽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도 스타쉽은 테스트 중에 있죠. 자, 올해 내에 어떤 성과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올해 내에는 스타쉽으로 위성을 400개를 한 번에 쏘아 올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화성을 간다. 엄청난 장거리죠. 장거리를 가려면 자,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스타쉽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슈퍼앱이라는 자, 이런 보조 추진체를 또 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X의 로켓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뭐 작년에 뭐 파산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치기 전에 3월 22일에 있었던 기가 베를린 인도시 행사와 관련돼서 1분짜리로 잘 요약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행복한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